중문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차재현 비판, 그러니까 차재현에 대한 언어적 정의에 대한 비판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학적 비판이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차재현은 여러분 이제 연기법 가운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사건에 대한 연기법의 이제 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흘러갈 때 매 찰나 변하기 때문에 앞 찰나의 사건이 조건이 돼가지고 다음 찰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 앞 찰나의 사건을 차제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앞 찰나의 사건이 조건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조건이 역할을 할까 할 때 앞 찰나의 사건이 이제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다음 찰나가 발생하고 다음 찰나의 사건이 또 사라지면서 그 제3의 찰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이론을 제시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앞 찰나의 사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음 찰나의 사건이 발생하려고 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할 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 찰나의 사건이 사라지면서 다음 찰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그런 차지연 이론은 논리적으로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이 이 중간학적 비판이었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읽어봤듯이 존재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소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음 찰나의 사건, 이게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음 찰나의 존재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앞 찰나의 존재가 소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멸한 존재가 어떻게 연이되겠는가? 소멸한 존재가 어떻게 조건의 노릇을 하겠느냐? 그러므로 차지하는 옳지 못하다라는 이제 그런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앞 찰나의 사건이 존재하면서 다음 찰나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론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앞 찰나의 사건이 존재하면서 다음 찰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 찰나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제 그런 꼴이 됩니다. 또 찰나라는 것이 시간의 단위 중에서 가장 최소한의 시간의 단위인데 두 찰나가 공존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찰나의 사건은 또 조건이 돼가지고서 제3의 찰나의 사건을 위한 조건, 연이 되는데 제3의 찰나의 사건을 발생시키는데 그럼 제3의 찰나와 이 다음 찰나 이것이 또 공존합니다. 그러면 제1, 제2, 제3의 찰나가 셋 다 공존하는 꼴이 돼요. 또 제4의 찰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3의 찰나가 존재하면서 제4의 찰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면은 3, 4 찰나가 또 공존하기 때문에 결국은 1, 2, 3, 4 찰나가 다 함께 공존하는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모든 찰나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찰나의 사건이 조건이 되어서 다음 찰나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이론적으로 구성하려고 해봤자 어떤 이론도 이제 구성될 수 없다. 어떤 이론도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앞 찰나의 사건이 사라지고서 다음 찰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론도 모순에 빠지고 앞 찰나의 사건이 존재하면서 다음 찰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도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도 틀렸고 저렇게 해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이런 식의 논리가 여러분 비가 내린다라는 그런 판단을 비판할 때 적용했던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고 할 때 내림을 갖는 비죠. 비 하면 벌써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림을 갖는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는 내림을 갖는 비인데 또 내리기 때문에 내림이 두 번 있게 되는 의미 중복의 오류에 빠집니다. 또 반대로 내림이 없는 비가 어딘가 있어가지고서 그게 내린다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림이 없는 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위배의 오류에 빠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 찰나의 사건이 존재하면서 다음 찰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할 경우에는 두 찰나의 사건이 어떻게 돼요? 두 찰나의 사건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고 앞 찰나의 사건이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찰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할 경우에는 그럴 수는 없죠. 앞에 찰나가 사라졌으면 다음 찰나께 무엇이 발생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효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찰나 생멸하는 그런 사건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런 조망이고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에 대한 조망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중복이 되든지 사실 위배를 범하든지 다시 말해 이제
세상만사 어떤 그런 이제 세상만사의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해하는 우리의 사고는 똑같고 우리의 사고가 그러니까 thinking 사고가 범하는 논리적 오류도 똑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의무중복의 오류, 두 번째는 사실위배 오류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차지연 비판에서는 이것은 사실위배의 오류를 지적하는 그런 개송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사학구 비판 가운데 중간 논리의 사학구 비판 가운데 제2구 비판의 논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인연품 그 다음 또 개송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10번 개송입니다. 1-10번 개송. 제법 무자성 고무유유상 설유시사고 시사유 불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법은 무사성해서 제법은 무사성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유유상 무유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유상 있다는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법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자성하기 때문에 무자성고 무유유상 있다는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유 시사고 유시사고 시사유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띄어서 이해할 게 어디냐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유시사고 시사유 요게 12연기의 이연기 공식 12연기의 유전 공식을 그대로 이제 인용한 겁니다. 인용. 그래서 유시사고가 뜻이 뭐예요? 시사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사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있다고 설하는 것은 불연 옳지 못하다 그럴 연자예요. 그러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시사고 시사유가 요게 12연기설을 생략해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1-10번 개성은 12연기 비판이기 때문에 뭘까요? 여러분 12연기설은 사연 가운데 어떤 연이죠? 12연기의 각 지분은 어떤 조건의 역할을 하죠? 다음 지분에 대해서 증상연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 했었죠. 가장 세력이 강한 이제 그런 조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시사고 시사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일이 무명이에요. 시사유 행에 이러한 일이 또 있다. 이러한 일은 여기서는 행이에요. 행이 있다. 무명이기 때문에 행이 있다. 또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 식이 때문에 명색이 있다. 명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십연기설인데 이제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시사고 시사유 이렇게 이제 그냥 대명사처럼 대변하는 그런 어떤 문장으로 다 이렇게 여기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한다면은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있다는 그런 말을 못 붙인다. 따라서 설유시사고 시사유 12연기의 그런 증상용 관계는 불연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있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연기의 증상용 관계는 옳지 못하다. 12연기의 증상용 관계가 뭐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있고가 있어야 됩니다.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해야 되는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요. 이제 12연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제 긴 것 짧은 것 뭐 큰 방 작은 방에 한번 예를 들어갖고서 이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방의 크기가 작아요. 작은 방이구나 하고 또 올랐습니다. 참 작구나 하고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방에 들어갔는데 문 열자마자 큰 방이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크다고 얘기해요. 앞에 사람은 뭐예요? 큰 방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 방 문을 열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큰 방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작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다음 뒤에 사람은 작은 방을 염두에 두고서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작은 방보다 크기 때문에 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이은기예요. 그래서 그 방의 크기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이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방을 염두에 두면은 작은 방이 돼버리고 작은 방을 염두에 두면은 큰 방이 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는 거예요. 큰 방이 있기에 작은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기에 큰 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이해할 때
1차적인, 그러니까 초보적인 이해는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긴 것이 있기 때문에 짧다는 생각 나지 않느냐. 이게 야간의 연기법이다, 연기설이다, 의존적 발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연기법조차도 말로 표현된 이상은 논리적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이상은. 왜 그러냐면요, 이제 보세요. 큰 방이 왜 있냐 물어볼 때 작은 방 때문에 있다라고 하면 답이 되나요? 그러니까 왜 큰 방이라는 생각이 들었냐? 왜 이 방이 큰 방이냐 할 때 작은 방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면 답이 돼요? 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럼 작은 방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두에 둔 작은 방은 원래 있어요. 염두에 둔 작은 방이 원래 있다면은 여기에 의존해서 이게 큰 방이다. 그래서 의존적 발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작은 방도 왜 작은 방이에요? 그 전에 큰 방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작은 방. 이렇게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더 큰 방을 염두에 두고서 작은 방이라는 생각이 생겼는데 이 작은 방을 또 의존해서 큰 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연기법을 갖다 설명할 때 큰 방이라는 생각은 작은 방이라는 생각에 의존해서 발생한다라는 말 자체가 악순환의 오류에 빠집니다. 마치 닭과 달걀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닭을 처음 봤습니다. 닭을 처음 봤는데 이 닭이 어디서 나왔지? 참 궁금해요. 그때 답을 내줘요. 달걀에서 나온 거 달걀. 그럼 답이 돼요? 그럼 달걀은 어디서 나왔어요? 닭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럼 그 달걀 낳은 닭은 어디서 나왔는지 답이 안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걀에서 나왔죠. 달걀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닭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악순환, 비시오스 서클, 비시오스 악한 순환이다. 에 빠지든지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는 악순환의 오류에 빠지고 존재론적으로는 무한 소급의 오류에 빠집니다. 무한 퇴행의 오류에 빠진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닭의 근거를 달걀에서 찾았는데 그게 답이 안 돼요. 왜? 달걀은 또 닭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닭의 원래 근거가 뭔지 이 생각 속에서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큰 방의 근거가 작은 방에 있다. 염두에 둔 이렇게 말을 흔히 하면서 연기법의 비유로 삼지만은 실제 그게 연기법에 대해서 바로 정확한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런 설명 자체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슨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큰 방이기 때문에 작은 방이 있다. 이게 마치 연기법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 말 자체는 악순환이라는 악순환, 그러니까 비시오스 서클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이제 서구 논리학에서 그러니까 철학 논리학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비시오스 서클. 비시오스 서클. 예, 오류에 빠집니다. 비시오스 서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12연기설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큰 방 작은 방에 예를 들었듯이 그러니까 있다는 말을 못 해요. 있다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연기설에 대해서 뭐 증상량 관계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론 구성하는 것이 오류에 빠진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연연 비판이 있는데 연연 비판, 그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단 생략했는데 뭐 설명하려면 뭐 뻔합니다. 모든 것은 뭐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반영이 있겠느냐? 반영.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뭐 바깥 것이 나한테 인식된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 이게 불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외부 대상이 조건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소연연, 연연의 역할을 하겠느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게 중간 논리입니다. 중간 논리. 제가 이거 생략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 만사는 다 법의 출현이에요. 법의 출현. 무엇이 어디 비추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불교의 그러니까 법계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이 반연된다, 비친다, 감각된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은 모순에 빠진다라는 방식으로 비판합니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2번 개성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간 제1장인데 제1장은 관인연품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연기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것은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 하더라도 여러분 논리적 모순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5번 개성인데 한번 뜻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 할 때 어떻게 말을 해도 모순에 빠집니다. 이제 보세요.
약, 위, 연, 무가, 이, 종, 연, 중출, 시과, 하, 부종, 비연중이 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만일, 영어의 if입니다. if. 위, 말한다면, 말하다, 말할 위자예요. 연, 무가, 이, 종, 연줄, 총. 이, 종, 연중출,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 다시 말해 원인의 결과가 없어도 인중무과예요. 먼저 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인중무과론을 갖다 지금 제시합니다. 그 연 속에, 다시 말해 원인 속에 결과가 없어도 이 종연중출, 그래도 연으로부터,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사과 씨앗 속에 사과 싹이 없어도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싹이 나온다면은 시과 하부종, 이러한 결과는, 다시 말해 사과 싹은 어째서 부종 비연 중, 그러니까 비연, 연이 아닌 것으로부터 나오지 아니 불자 못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어째서 연이 아닌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오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겠습니다. 연의 결과가 없어도 연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이 결과는 어째서 연이 아닌 것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겠는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이것도 전에 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중간 논리는요, 실제 중간학은 공부하기 쉬워요. 이 논법이기 때문에 아주 몇 가지 논법만 완전히 내가 이해하면은요 그냥 끝입니다. 왜?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다 논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불교 내의 수학과 같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죠. 여러분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다 배운 다음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몇 개 풀어줬습니다. 뭐 28 곱하기 48 하면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럴 때 이제 이걸 받았습니다. 노트에다가. 그 답을 내가 다 암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일 시험 본다 해서 시험을 이제 보는데, 그 답 암기했던 거 암기해서 가서 시험 보면은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왜? 답 옮겨 써봤자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 나누기가 푸는 방식을 익히는 거지 답을 외우는 게 아니듯이, 이 중간학도요, 이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인 테크닉입니다. 이제 풀어서 해체시키는 방식을 익히는 게 중간학이에요. 중간학, 곱하기 그 방식, 나누기 방식을 익히듯이 중간학에서 1구비판, 2구비판의 방식을 익히면은 중간학은 끝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입되는 소재만 달라질 뿐입니다. x, y 할 때 x에다가 뭘 집어넣냐, y에 뭘 집어넣냐, 이것만 달라진다 뿐입니다. 그래서 x와 y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인연관계,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관계고, 그래서 x가 원인이면은 y가 뭐가 돼요? 결과가 되고, x가 실체면은 y가 뭐가 돼요? 작용이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u면은 y는 뭐가 돼요? 무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y에다가 뭘 대입하느냐, x가 뭐 눈이면은 y는 뭐예요? 그 보는 작용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학은 마치 이제 변수 x, y에 의해서 이 하나의 그 사구 비판의 공식을 제시했는데, 이것만 내가 체득을 하면은, 그걸 능숙하게 풀 수 있고 이해하면은요, 그 다음에 x, y에 뭐가 대입되더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뭐 x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y에다가 세상 전체 넣어도 돼요. 세상 전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라는 사고방식일 경우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나일 경우에는 나는 뭐예요? 내가 X고 세상이 Y인데, 이제 나도 역시 내 몸뚱이든지 내 생각이든지 다 세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속하는 나도 세상의 일부인데 그게 또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의미중복에 오류에 빠집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나와 있으면서 세상에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그건 어떻게 돼요? 사실위비의 오류에 빠져요. 어떻게 내가 세상에 빠져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빠져나가 있은 적 기억이 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항상 세상 속에 한 덩어리로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아니면은 뭐 이제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련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다 틀린 겁니다. 왜? 내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할 경우에 나는 세상 속에 나고, 그래서 그게 또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두 번 있게 되는 의미중복의 오류에 빠지고, 반대로 내가 세상 바깥에 있는 나인데 세상 살아간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런 일은 없죠.
세상 바깥에 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의에 오래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관학은 논법이기 때문에 그 대입되는 소재만 XY만 달라질 뿐이지 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1-12번도 여러분 또 똑같아요. 인중 그냥 무과설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강의했던 개성과 이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원인 속에 결과가 없어도 원인에서 결과가 나온다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인 아닌 거, 다른 거에서 왜 그 결과가 나오지 못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과 씨앗 속에 사과 싹이 없어도 사과 씨를 심을 때 사과 싹이 나온다면은 그럼 연이 아닌 거, 사과 씨가 아닌 거, 예를 들면 돌멩이, 이건 사과 씨가 아니죠. 돌멩이 심을 때는 왜 사과 싹이 나오지 못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돌멩이도 그 사과 싹이 없다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 싹이 없다면, 사과 씨앗 속에 사과 싹이 전혀 없다면은 돌멩이도 사과 싹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는 사과 싹 씨앗과 동등합니다. 근데 이제 사과 싹이 전혀 없는 사과 씨앗 속에 씨앗을 심었더니 사과 싹이 나왔다면은 사과 싹이 전혀 없는 돌멩이를 심어도 사과 싹이 나와야 돼요. 그런 일은 내 세상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 속에 결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려요. 다시 말해 인중무과설이 틀리다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인중무과론 다 얘기했던 겁니다. 한번 이것도 역시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이제 그런 개성이에요. 인중무과론 틀렸다. 여러분 그 사학급 비판 가운데 어디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중괄학의 공식이 5가지예요. 5가지. 첫 번째가 뭐죠? 환멸연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큰 방이 없으면 작은 방이 없고 작은 방이 없으면 큰 방이 없다. 그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유시사고 시사유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환멸연기가 아니고 유전연기예요. 그래서 이 증상론 비판할 때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것은 유전연기가 모순에 빠집니다. 환멸연기는 모순에 빠지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큰 방을 제거하면은 작은 방도 제거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관학의 토대는 연기법은 연기법인데 중관학의 그 중관 논리의 토대는요. 사학급 비판 논리의 토대는 환멸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표현된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이게 토대가 돼요. 그게 이제 일단 중관학 공식의 첫 번째 토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학급 비판이 올라갑니다. 사학급 비판. 그래서 1급 비판, 2급 비판, 3급, 4급 비판 이렇게 됩니다. 1급 비판은 뭐죠? 왜 비판이 돼요? 1급은 일구적 사고방식, 의미 중복이 되니까 의미 중복의 오류에 빠집니다. 2급 비판은 뭐예요? 2급 비판은 사실 유해 오류예요. 3급은 왜 문제가 돼요? 3급. 이것은 뭐예요? 상호 모순의 오류. 4급은 뭐예요? 언어 유희의 오류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용어로는 이제 의미 중복의 오류를 뭐라 부르냐 하면은 증익방 혹은 증익견, 증가시키고 덧붙인다. 의미가 중복되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사실 유비의 오류는 그 손감방, 손해보고 감소시킨다. 빼버리는 겁니다. 사실 유비. 내림을 갖지 않는 비가 내린다. 이게 사실 유비예요. 손감이에요. 손해보고 빼버리기 때문에 비에서 내림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런 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부는 내림을 가지면서 갖지 않는 비가 내린다. 가지면서 갖지 않는다. 서로 상호 모순이에요. 상호 모순의 오류. 이것은 상위방 혹은 상위견, 상위 서로 유배된다. 그다음에 제4구는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지 않는 것도 아닌 비가 있어서 내린다 할 경우에 이게 제4구인데 그것은 말만 돼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언어 유해 오류. 그 다음에 전문 용어로는 희론방, 희론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용어는 하여간 증익견, 그 다음에 손감견, 상위견, 희론견 이 4가지가 이 중간논리 공식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사학급 비판의 토대가 뭐예요? 환멸연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도 내림이 없으면 비가 없고 비가 없으면 내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하면 내림이 떠오르죠. 내린다 할 때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림과 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그 둘의 관계를 비가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비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환멸연기로 환멸연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비가 없으면 내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멸연기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환멸연기. 그래서 환멸연기의 토대 위에서 1구 비판, 2구 비판, 3구 비판, 4구 비판이 가능한데 지금 이 개성은요.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연애 결과가 없어도 연애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이 결과는 어째서 연이 아닌 것에서 나오지 못하겠는가? 연이 아닌 것에서 나오지 못하겠는가? 이것은 제2구 비판입니다. 다시 말해 인중무과론 비판이에요. 인중무과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관거래품 개성에 들어가겠습니다.